장애를 보겠습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사회적 규칙, 규범, 법규 등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생명과 재산,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타인을 잘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인 그 부적응을 초래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날 열받게 했어? 그럼 나도 부셔버리겠어. 그리고 그 사람의 차를 부셔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이죠. 그래서 폭력, 사기, 절도 등 범법 행위에 연루가 됩니다. 피상적인 대인관계, 자기중심적, 착취적이에요. 잘 뺐죠. 주변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요. 가족 부양이 좀 소홀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그냥 가족 부양에는 소홀하고 막 도박에 빠져 있다든지 약물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하다든지 채무를 불이행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그 주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임상 진단 기준을 보면 15세 이후 15세 이후 다음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해요. 구금, 체포될 수 있는 위법적 행동 관련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또 사적 이익 또는 쾌락을 위해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을 사용하거나 남을 속이는 경우. 세 번째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충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금 차근차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 싸움이나 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 또 일정한 직업의 부재. 그러니까 이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분들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함께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음악에 빠져 있다든지 뭐에 빠져 있거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아내가 번 돈 가지고 가출해서 돈 다 잃고 또 집에 와서 아내한테 돈 뜯어가고 뭐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을 해치거나 학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냉담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연령이 최소 18세 이상,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의 증거가 있을 것, 이런 거에 해당이 될 때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원인은 뭘까요? 원인을 보면 유전적으로 보면 일란성이 이란성보다 범죄 일주일이 두세 배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이 훨씬 강하다고 해요. 신경학과 내 문제는 자율 및 중추신경계의 각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30에서 50%가 비정상적으로 느린 뇌파의 이상이 있다고 해요. 환경을 보면 이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가정 환경을 보면 이제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 도시 빈민가 같은 어려운 입양 환경이라든지, 이거 오타예요, 빈민가예요. 교사로부터 낙인 경험이 있다든지,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다든지, 부모 간에 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증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 불신으로, 자, 불신이 더 많으면 초자가 잘 발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결여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보통 정신분석에 의하면 3살에서 5살 요 사이에 초자가 발달하거든요. 그러면서 양심도 발달하고 도덕성이 발달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반사회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독특한 신념 체계가 있어요. 들키지 않는 한 거짓말이나 속임수도 상관없다. 또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생각과 내 삶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신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치료를 볼게요. 이제 이런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자발적인 상담 신청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 조금 좀 요즘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는데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자발적인 상담 신청이나 치료 목적의 방문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법원, 강제 명령이나 교정시설 프로그램의 비자발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열망이나 동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효과도 떨어져요. 그래서 정신분석적 치료보다 부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행동주의 치료 접근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폭력 행동 예방 훈련과 사회성 훈련 등이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인 노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반사회성으로 넘어가잖아요. 치료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형성 전에 아이가 좀 뭔가 이렇게 이탈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족 치료, 부부 치료를 하는 게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과 토론을 볼게요. 그 혼자일 때와 남과 함께일 때 행동상의 차이는 있나요? 남에게 결코 보이기 싫은 내 모습은 뭘까요? 이를 숨기려 기울인 노력은 있나요? 남들이 내 참모습을 알면